세계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호박튜브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소식은 호박튜브. 일본의 온라인 경제 전문지인 다이아몬드 온라인이 일본인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왜 이런 기사를 보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노골적으로 자국민들을 비웃는 기사인데요. 우선 뉴스 제목부터 좀 충격적입니다. 일본은 패배했다는 뉴스가 급증해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패배 패턴이라는 제목인데,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에 경제적으로 패배했다, 중국에 졌다, 심지어 대만에 졌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아니야, 일본은 대단해를 외치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은데 그런 일본인들을 겨냥한 기사를 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은 급속히 힘을 잃었다, 한국, 대만, 중국에 패배하는 무서운 원인, 왕자였던 일본 반도체, 일본은 20년 후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하는데 그 안타까운 이유, 한국과 일본의 관리직 급여 비교하면 어느 직종에서도 크게 뒤처져 대패망이라는 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으나 애국심이 과한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언론사만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언론이 기사를 통해 이런 일본인들에게 팩트로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애국심이 넘치는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사는 반일 언론의 유언비어라고 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경제력 기술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일본이 몰락하고 있다는 주장은 반일 언론의 선동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짚어준 것입니다. 뒤이어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며,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일본이란 나라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불편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부정한 채 일본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외칠수록 사태를 악화시켜 패배를 반복해왔다며, 목이 쉬도록 일본은 지지 않는다고 외쳐봐야 오히려 대참패를 당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만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사실 이미 10년 전부터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위기라는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있고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내세우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미래에는 꽤나 어려운 환경에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애국심이 넘쳤던 일본인들은 일본 언론이 불안만 가중시킨다며 이를 일축했고, 심지어 일본의 한 자동차 관련 연구원은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자동차 부품은 고품질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일본의 대약진 시대가 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일본의 마지막 보루였던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일본의 깊은 상처가 된 것은 예전부터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시프트로 인해 태생적으로 부품 수가 줄어들었고, 팬데믹으로 인해 부품 수출마저 급감하자 일본의 전통 있는 부품 회사들마저 파산하는 등 자동차 부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10년 전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악의축으로 매도당했지만 오히려 그때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일본은 항상 객관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만 말하다가 결국 최악의 대참패를 거듭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이 대참패하는 패턴은 하나하나 찾아보면 끝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한때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백색가전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기술력은 대단하지만 마케팅이 서투르다는 태평한 소리를 하는 동안 완전히 경쟁에서 도태되었다고 했으며, 특히나 이제 와서 불이 나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이미 90년대 초반 현장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반도체는 참패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을 놓고 있다가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패배의 기운이 보일 경우 종래의 방법을 바꾸거나 조직을 바꿔야 하는데, 그럴 경우 어디선가 기다려라, 일본이 진리가 없다 하는 절규가 들려오는 것이 원인이라며, 기존의 방법이나 조직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노력한 사람이나 돈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 일본인들은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 뻔한 실패로 치닫는다고 하는데요. 태평양 전쟁 때 만약 미국을 공격할 경우 34일 만에 일본이 패배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공격한 이유가 이와 같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게 중국에서 완전 철수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일본으로서는 중일 전쟁에서 국가 예산의 70%를 쏟아부었고 병사 20만 명을 잃었는데 빈손으로 철수한다면 일본 육군 내 책임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일본 정부와 군 상층부가 이제까지 해온 일을 부정할 수가 없었고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국을 공격하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일본 언론은 드라마에서는 일본인들이 군국주의에 농락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평양 전쟁에 휘말린 것처럼 묘사되지만 이는 상식과는 크게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당시 일본인들은 미국에게도 한 방 먹여야 한다거나 왜 전쟁을 하지 않는 거냐는 등 저자세에 일본 정부에 강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성공한 이후 지극히 평범했던 한 일본 여성이 썼다는 글을 보면 그 당시 일본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피와 살이 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 오늘의 이 감격스러움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즉, 일본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지지 않는다고 근거도 없이 믿음만 컸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기사를 작성한 일본 언론은 이제는 일본이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만하고 이제야말로 80년 전 패배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즉 종합하면 현재 일본의 상황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GDP가 조작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와 일본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만 830조 원에 달했던 건설 수주 실적을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 관계자가 조작 방법이 그려진 그림까지 배포하며 조작 순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 일본 정부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뜻이며 건설 수주권만 조작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일본의 GDP 자체가 가짜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일본 경제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처럼 일본 경제가 곤두박질 치자 베트남 내에서도 일본이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베트남 엔지니어들이 일본으로 돈을 벌러왔지만 이제는 그 발걸음이 일본이 아닌 한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임금이 싼 일본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베트남 정부는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으며 최근엔 아예 대놓고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당근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현재 부엉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한국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제1차 한국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엉딩 후에 국회의장은 베트남 법률을 뜯어고쳐 한국 가업의 우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세 특혜나 한국 기업에 요구되는 기준을 낮춰주고 수출 절차도 축소해주는 등 다양한 특혜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후에 국회의장은 현재 베트남 정치 지도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팬데믹으로 인하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한국을 각별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도 그럴 것이야 한국은 베트남에 무려 723억 달러를 투자하는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내 삼성 공장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35% 이상, GDP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베트남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는 말해봐야 입만 아플 지경인데요. 그런 만큼 한국에 특혜를 주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쌓고 싶다는 의중을 한국에 전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점차 아시아에서 한국과 교류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박튜브였습니다.